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참상을 전 세계로 긴급 타전할 수 있었던 건 독일인 힌츠페터 기자의 역할이 컸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힌츠페터의 기자 정신을 기리는 국제보도상이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습니다. 수단과 팔레스타인 등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중을 영상으로 담은 언론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단의 수도 하르툼. 군부에 저항하는 시민들 사이에 스파이더맨이 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에 맞선 스파이더맨은 42년 전 금남로를 메운 광주 시민과 닮아 있습니다. 영국의 필립 콕스 기자가 취재한 다큐멘터리 수단의 스파이더맨입니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수단 시민의 염원을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는 수단의 스파이더맨은 제2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For me, it was very moving to see the sacrifice of the people of Gwangju, but also to remember the importance of the journalist. 5.18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힌츠페터의 기자 정신을 기린 국제보도상 시상식이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심각성을 드러낸 와타나베 타쿠야 기자가 뉴스상, 우크라이나 전쟁 참상을 기록한 윤재환 PD의 다큐멘터리가 특집상을 받았습니다. 비경쟁 부문에선 팔레스타인 시민에 대한 이스라엘의 인권 탄압을 취재하다 숨진 고 쉬린 아부 아클리 기자가 5월 광주상을 받았습니다. 민주주의, 언론 자유를 가능케 한 한국 시민들의 작업과 투쟁,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세계 여러 나라 시민들의 국제 연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상식에 앞서 수상자들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옛 묘역에 마련된 힌츠페터 추모 공간에 머리 숙인 언론인을 통해 광주와 민주화를 염원하는 세계 각국은 하나가 됐습니다. هي لها معنى كبير انها بتعبر عن الديمقراطيه وعن الحريات وعن الدفاع عن حقوق الانسان لانه احنا نفسنا عندنا فلسطين عندنا نفس هذه الحالات الموجوده.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에는 12개국, 15개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수상의 영예를 얻은 언론인들은 내일 전남대에서 자신들의 작품을 설명하고 각국의 상황을 전하는 특별 행사를 갖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빅그린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막대한 토목공사 비용을 대책 없이 떠안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산단 조성을 했던 LH 측은 안반이 나오더라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빅그린 국가산단 땅을 분양받고도 한 달째 건물을 세우지 못한 업체의 부지입니다. 부지의 규모는 3,300여 제곱미터, 분양가는 8억 원가량인데 갑자기 발견된 안반을 제거하고 부지 평탄화 작업을 하느라 1억 원 정도의 토목공사비가 추가됐습니다. 건설 회사하고 했을 때 지금 정확한 그거 안 나왔지만 1억 정도가 지금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분양받은 부지가 도로와의 높낮이가 심해 많게는 2, 3m 이상 정도의 안반과 토지를 깎아 건물을 올린 업체도 있습니다. LH로부터 공장 부지를 분양받아 과도한 토목 비용이 들어간다고 호소하는 업체는 5곳, 이 중 2곳은 부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어라, 우리가 도로만 만들어 줄 테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땅 장사한 거예요. LH도 빅그린 산단 해당 부지에 안반이 많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LH는 산단을 조성하면서 거대한 안반층이 발견돼 2차례나 설계 변경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반이 나올 경우 추가 공사비를 업체 측이 부담한다는 계약서를 썼는데 부지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점이 계약서 작성 과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장주라든지 그 필지를 갖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왜냐면 바닥이 막 3분의 1, 막 절반이 막 안반이어 버리니까. 빅그린 산단에 입주 예정인 업체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기업 유치 담당인 광주시도 도움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빅그린 산업단지가 국가산단이어서 관리 감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LH의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 역시 산단 분양을 공고할 때 안반과 지하수 등 토지 장애 사항에 대한 추가 부담금은 업체가 해결하도록 했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예측하지 못한 공사비 피해를 떠안지 않도록 표준 계약서 개정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무자격 업체가 리조트를 건설하면서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분양까지 맞춰 불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평군에서 발생한 일인데 건축 허가 과정에서도 이상한 일이 반복됐지만 업체와 지자체 모두 단순 실수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평읍 돌머리 해수욕장 인근에 건설 중인 리조트입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6,144제곱미터 규모로 올 연말 완공 예정입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3,000제곱미터 이상 건축할 경우 시행업체는 부동산 개발 등록을 해야 하지만 2020년 9월 건축허가 당시는 미등록 상태였습니다. 또 분양 과정에서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아 불법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좋은 쪽으로 한평 군민들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좀 늘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양이나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잘 몰랐습니다. 건축 허가를 내준 한평군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해당 업체가 관광숙박업 투자유치 1호로 리조트 허가 업무가 처음이라 담당자들이 실수했다는 겁니다. 한평군은 리조트 분양을 취소하도록 업체에 통보하고 대표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분양 신고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 계약자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한편 리조트 분양업체 관리와 관련해 전남도가 공문을 통해 주의를 촉구했지만 한평군은 최근에야 이 공문의 존재를 알았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학창시절 체육대회의 열기는 오랫동안 간직할 하나의 추억으로 남곤 하죠. 하지만 학생 수가 적은 학교들은 대규모 체육대회를 열기 어려운데요. 담양 농촌마을에서 소규모 학교들이 한데 모여 연합운동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다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팀과 백팀 단체복을 입은 어린이들이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커다란 공을 있는 힘껏 굴리며 내달리고 줄다리기로 힘을 겨루기도 합니다. 한데 어우러진 이 학생들, 알고 보면 서로 다른 학교 소속입니다. 전교생 수가 50명 안팎인 담양의 소규모 초등학교 8곳이 연합운동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연합운동회에는 8개 초등학교 총 350여 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서로 학교는 다르지만 같은 팀 옷을 입고 경기를 즐겼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노니까 설레고 좋았어요. 제가 아는 학교 친구들하고 같이 하니까. 전남 전체 학교 중 약 50%인 386곳은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작은 학교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된 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반에 5명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수백 명이 함께하는 연합운동회는 이곳 학생들에겐 처음입니다. 완전 좋아요! 진짜 너무 행복해요! 내년에 또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학부모와 지역민들도 선수로 뛰면서 마을 잔치 같았던 이전의 가을 운동회를 떠올렸습니다. 작은 체육대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다 같이 행사하니까 정말 마을 잔치 큰 행사하는 것 같아서 오늘 목도 안 나오는데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출산율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학생 수는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 굉장히 이렇게 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똥심도 길러야 되고 양보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느끼게 하고 싶었고요. 담양군의 연합운동회가 인구 소멸 지역에서 공동체 의식을 이어가는 새로운 해법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사장이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 노조는 성명을 내고 DJ 사장이 고압적인 자세로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일부 직원에게 15차례에 걸쳐 폭언과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직원을 특정해 2차 가해를 하고 특정 업체에 대한 수의 계약도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DJ센터 사장은 직원들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을 했고 부당한 수의 계약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부분 조금 저희가 학동 4구역 붕괴 참사에 대한 수사가 1년 4개월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6월 9일 발생한 학동 4구역 붕괴 참사 이후 원하청 공사업체와 재개발 조합자 등 사고 책임자 3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최근 광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시험 문제 관련 사건들에 대해 교직원 중징계 등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생한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생들의 교무실 불법 침입과 노트북 해킹을 막지 못한 책임으로 교장에게 정직 1개월, 교감 등 2명에게 감봉 2개월, 연구부장 등 교직원 6명에게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사설 문제은행 사이트의 기출문제를 그대로 베껴 내신 시험 문제로 출제한 또 다른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서도 해당 학교 법인의 비위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장애 아동들을 때리고 학대한 사회복지사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회복지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광주 한 어린이집에서 유아 3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7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 등 산발적 감염으로 895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은 요양원과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22개 시군에서 8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바이러스 전파력을 의미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광주 1.12, 전남 1.2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당시 설치된 광주 서구 518 교육관 임시선별 검사소가 오는 31일 운영을 종료합니다. 광주시는 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정착과 해외 입국자 검사 의무 중단 등으로 PCR 검사 수요자가 대폭 감소하면서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